오늘 이 시간에는 격동의 100년, 외세와의 충돌과 전쟁, 그리고 눈부신 성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미술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찾고 또 새롭게 태어났는지 그 충돌과 창조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한 나라의 예술적 영혼이 식민 지배, 전쟁, 그리고 정말 숨가쁜 현대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우리 근현대 미술 이야기는요, 19세기 말 서구 문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새로운 시대가 문을 두드리던 바로 그 시점이죠. 그 변화의 바람은 놀랍게도 건축에서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질서와 권위를 상징하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죠. 전통 목조 건물이 가득한 궁궐 한복판에 이런 돌 건물이 딱 들어선 거예요. 이건 그냥 새로운 건물이 생겼네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힘과 근대 국가에 대한 열망이 부딪히는 시대의 상징 그 자체였던 거죠. 이런 변화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오른 명동성당의 고딕 양식, 웅장하고 육중한 멋이 있는 서울 성공회 성당의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질서와 균형을 강조한 르네상스 양식의 외국 공사관들까지. 당시 서운의 풍경은 그야말로 이질적인 서양 건축 양식들의 경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축에서 시작된 변화는 곧 회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이동과 나혜석 같은 선구자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서 서양의 유화를 들여왔거든요. 특히 나혜석이라는 인물 정말 중요합니다. 봉건적인 사회 분위기에 맞서서 자신의 삶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였어요. 단순한 화가를 넘어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거죠.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정말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우리 예술가들은 협력이냐 저항이냐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시 미술계의 극명한 두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우리 민족 미술가들이 중심이 된 서화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서화를 지키고 민족 의식을 지키려 했던 저항의 구심점이었죠. 다른 한쪽에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공모전, 조선미술전람회, 줄여서 선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화풍을 심고 미술계를 통제하려던 식민 통치의 아주 교묘한 도구였어요. 예술가들은 이 두 길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범과 변관식 같은 화가들은 우리 산과 들을 그리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이분들의 그림은 전통적인 먹과 붓을 사용했지만 이전 시대처럼 상상 속의 이상적인 산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소박한 풍경을 담아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 은은하게나마 우리 민족의 정서를 지켜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해방이 왔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곧이어 끔찍한 한국전쟁이 닥칩니다. 바로 이 잿더미 위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방 이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력,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수근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 표면을 한번 보세요. 울퉁불퉁하죠? 물감을 여러 겹 쌓아 올려서 마치 화강암 같은 질감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이 거칠고 투박한 질감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버텨낸 우리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박수근이 조용한 강인함을 보여줬다면 이중섭은 그야말로 폭발하는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대표작 흰소를 좀 보시죠. 화면을 찍고 나올 것 같은 이 역동적인 붓질 느껴지시나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상, 그 기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흰소는 바로 우리 민족의 자화상이었던 거죠. 한편 또 다른 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환기 화백인데요. 그는 한국적인 정서를 추상으로 풀어내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다랑아리, 산, 구름처럼 가장 한국적인 소재들을 가져와서 이걸 점, 선, 면이라는 아주 순수한 조형 언어로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를 넘어서 우리 고유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추상화로 멋지게 보여주면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조각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권진규 작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테라코타,
그러니까 흙을 빚어 구운 이 소박한 재료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인간 내면의 본질, 그 영원성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조각상들을 보면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고독하면서도 강직한 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950년대 이후부터는요, 한국 미술이 정말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여러 운동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국제 무대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50년대에는 전쟁의 상처를 격렬한 추상으로 풀어낸 앵포르멜 운동이 있었고, 70년대에는 세계를 놀라게 한 마치 수행과도 같은 단색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뜨거웠던 그 시대의 목소리를 담은 민중미술까지. 미술이 시대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의 흐름, 그 정점에 바로 백남준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그냥 집에서 보는 가전제품이었잖아요. 이걸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를 창시한 겁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 선두에 서게 됐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0년 정말 대단했죠. 외래 문화와의 충돌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 미술은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물었고 그 답을 치열하게 찾아왔습니다. 전통과 혁신,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과 세계 보편성 사이에서 고민해온 시간이었죠.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국 미술의 다음 100년은 또 어떤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까요?